네, 오늘은 명제 증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수학에서의 증명이라는 건 수학의 꽃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증명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해요.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음, 용어라든지 뜻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명확하게. 애매하게 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만든 용어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한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명, 오늘 공부할 것이 이제 증명인데, 증명을 통해서 그것이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를 밝히는 과정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리라는 건 뭐냐면 참으로 증명된 것들 있잖아요. 참으로 증명된 명제들을 그 참인 것을 통해서 나오는 성질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잖아요. 그 성질들이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쓴 것을 정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해 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무엇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네, 이등변 말 자체가 등변이죠.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에요. 같은 삼각형이라고 쓰는 요게 뭐예요? 정의가 되는 거죠. 정의. 용어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 밝히는 거, 밝히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뭐가 되죠? 결과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라 부르는 거예요.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증명을 통해서 정리된 것들을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의, 증명, 정리 같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먼저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 방법을 얘기하면 증명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귀류법 증명 있는데 이제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는 같은데. 자, 귀류법 증명은 뭐냐면요. 귀류법 증명은 제가 P이면 Q인 걸 증명하고 싶어요. P면 Q인 걸 증명하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는 것이죠? P인데 Q가 아닌 것을 찾으면 우린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참이 되는 걸 찾는다라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발례를 찾아보려 하는 거예요. 발례를 찾아보려 하는 겁니다. 근데 발례를 찾는 과정에서 발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면 발례가 있나요, 없나요? 발례가 없죠. 발례가 없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럼 발례가 없으면 수학에선 참이에요. 수학에선 발례가 있으면 거짓, 발례가 없으면 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류법 증명이란 건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발례를 찾아볼 거야. 근데 발례를 찾지 못했어. 또는 발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발례를 찾는다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야. 그러므로 우린 발례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명제는 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책에서는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다는 게 발례를 찾는다는 소리겠죠.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됨을 보여서 그 결론이 성립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대우명제 증명이에요. 대우명제 증명.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것을 서술하기가 힘들거나 이해하기 힘들 때는 뭘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얘와 진리값이 같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를 증명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거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럼 귀류법 증명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발례를 찾으려고 했을 때 발례가 없으면 참이다. 발례가 있으면 거짓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귀류법 증명, 대우명제 증명. 이 같은 큰 틀에서는 얘가 같은 증명 방법인데요.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좋아요. 자, 개념 체크 한번 봐볼게요. 69페이지에 있는 우리한테 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뭐면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임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짝수임을 증명하라. 참임을 증명하라는데 얘 뭘로 증명한대요? 대우명제로 증명한대요. 그러면 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적어도 나오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기가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게 P이면 Q이다잖아요. 그러면 Q가 아니다는 뭐가 되겠죠? Q가 아니다는 A, B 모두 홀수이면이 되겠죠. A, B 모두 홀수이면 자, A, B가 모두 홀수란 소리는 A는 2n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B는 2m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nm은 뭐여야 되죠? 네, 정수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해본 거예요. A 플러스 B를 해보면 2n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 되어서 2n 플러스 m 플러스 1이 돼서 뭐가 됐죠? 짝수가 됐죠. 짝수. 결론이 뭐예요?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짝수이다가 된 것이죠. 자,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가 뭐예요? not P죠. P가 아니다죠. 네, 그러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참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명제인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가 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A를 갖다가 2m-1로 뒀고 B를 2n-1로 뒀는데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표현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풀면서 계속해서 대우명제 증명 방법 익혀볼까요? 네. 필수예제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이게 p이면 n은 짝수이다, q이다죠. 대우명제 증명에 의하면 n이 홀수이면이 뭐예요? not q가 되겠죠? not q가 되겠죠? n이 홀수이면 우리는 n을 뭐라 둘 수 있죠? 네, 2k 플러스 1로 둘 수 있을 거예요. 뭐 2k 마이너스 1로 둘 수도 있고, 자, k는 뭐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면 마이너스 1로 잡는 게 좋겠네요. 2k 마이너스 1로 잡고요. k는 뭐라고 쓰면 되죠? 자연수 이렇게 쓰면 자연수 첫 번째 수가 1이잖아요. 그럼 1 대입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잡은 겁니다. 자, n이 홀수이면 n을 2k-1,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의 꼴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제곱하면 뭐가 되죠?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를 2로 묶었더니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1은 나머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n제곱이 뭐가 됐죠? n제곱은 뭐가 됐어요? 홀수이다가 된 것이죠. 홀수이다. 그쵸? 근데 여기 이 n제곱이 짝수이면인데 n제곱이 홀수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p가 아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닌 것이 참인 거죠.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논리 구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우명제 증명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발례를 찾았는데 실패해서 발례가 없으니 참이 된다라는 어떤 과정인 귀류법 증명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2번 봐보죠. 자, 2번 봐볼게요.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귀리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루트 2가 목적이 뭐예요? 발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발례를 찾아볼게. 발례를 찾아볼게. 그래서 뭐예요? 구조가 실패했어. 발례를 찾은 걸 실패했으니까 뭐야? 참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발례는 뭐죠? 루트 2가 무리수이다의 발례는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자, 유리수와 무리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죠. 그러니까 루트 2는 n분의 n꼴로 쓸 수 있고 여기서 m과 n은 무조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약분된 상태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서로 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 박스형 문제에서는 이 mn이 서로 소이다 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양변을 m 곱해서요. m 루트 2는 n이 되고요.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2m 제곱은 n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n 제곱이 짝수라는 것은 짝수이므로 n도 짝수라는 소리죠. n도 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에다가 어떤 2k라는 숫자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m 루트 2는 뭐가 되죠? 2k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양변 제곱하게 되면 얘는 2m 제곱이 4k 제곱이 되면서요. 약분을 해도 m 제곱은 뭐가 돼요? 2k 제곱이 되어서 m 제곱은 뭐가 됩니까? 예. m 제곱은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 제곱이 짝수이면 이므로 m도 뭐가 돼요? 짝수이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 것이죠. 가정의 모순. 그러니까 내가 발례를 찾으려고 했으나 가정의 모순이란 말은 뭐예요? 발례를 찾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소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야.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 발례를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증명은 여러분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이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2학년 때 공부하게 됩니다. 일단은 1학년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증명 방법을 충분히 익혀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절대부등식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절대부등식. 오늘 배우는 절대부등식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만 먼저 이야기하면 포인트는 뭐냐면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조합평균은 뭐 교과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냥 조합평균이 뭔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깊숙하게 다루진 않도록 하고요. 산술평균은 뭐냐면요. 합의 평균이요. 합의 평균이 산술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요. 곱의 평균이에요. 곱의 평균. 자, 그 다음에 조합평균은요. 역수의 평균의 역수예요. 역수의 평균의 역수를 갖다가 우리가 조합평균이라 부르는데 사실은 산술평균보다 기하평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평균이 많이 쓰여요. 뭐 음악미술 이런 데서 어떤 그 조화란 말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하모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산술평균은 그냥 우리가 평균 계산할 때 두 값을 더해서 하는 거에 불과한데요. 얘는 기하평균은 어디서 사용해요? 무슨 성장률 이런 거 있죠. 인구 성장률, 뭐 그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은 다 곱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산술평균은 뭐냐?
두 녀석을 더하면 2로 나누면 산술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세 녀석을 더하면 뭐 하면 될까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기하평균은요. 두 녀석을 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게 기하평균이고요. 자, 만약에 세 녀석을 곱하면 뭐 하면 되죠? 세제곱근을 씌우면 됩니다. 세제곱근을 씌우면 되고요. 조합평균은 뭐예요? 역수의 평균이라고 했죠. 역수의 평균. 두 역수, A, B의 두 역수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역수라고 했으니까 x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된 것이 조합평균인데 조합평균은 교과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 녀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항상 이것이 성립합니다. 조합평균,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요. 중요한 건 루트 안에 AB가 있죠. 루트 안에 AB가 있기 때문에 AB는 음수면 정의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0일 때는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0이면 0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 조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양수 조건이 들어오고요. 양수 조건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어떤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면 이제 2학년이 되건 3학년이 되건 산술 평균, 산술 기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산술 기하 평균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증명해 볼게요. 자, 얘는요. 양변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양변 2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얘는 루트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너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고요.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으로 잡아볼게요. 그것이 0보다 커나 같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것이죠. 완전 제곱이니까요. 실수의 완전 제곱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언제 0이 되죠?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의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두 녀석의 합은 항상 이 루트 두 녀석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A, B는 모두 뭐여야 되고 양수여야 하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요 한 줄 쭉 써놓으시면 이것이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필수예제 3번에서 증명을 해보고요. 다양한 녀석들을 증명해보고 4번과 5번에서 이 녀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절대부등식 산술기하를 비롯해서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은요.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대명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이 4xy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것은요. 실수의 제곱꼴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고요. 이 녀석 넘기면 마이너스 4xy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니 어떤 수의 완전 제곱이죠. 실수. 지금 문제 조건에서 x, y, a, b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도 단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 성립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루트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서 지금 무리수 연산이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
이 부등호가 같다라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제곱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제곱해 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가 될 것이고요. 이 녀석은요. 제곱하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두 녀석을 빼볼게요. 두 녀석을 빼봅니다. 그럼 얘는 a가 없어지고 b가 없어지고 남은 게 뭐예요? 2루트 ab죠. 근데 a, b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이 결과도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녀석이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항상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있어. 얘는 언제 0이 되죠? 얘는 언제 0이 되죠? a, b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죠. 그러니까 단 등호는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 성립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비슷한 놈도 있죠. 절대값 있죠.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산술기하 평균인데요. 눈치채는 방법.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고요.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산술기하 1 확률이 99.9%입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 뭐였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것은 항상 2루트 앞뒤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Y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거 뒤에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x 플러스 4y라는 건 앞에 게 3x고 뒤에 게 4y잖아요. 그러니까 2루트 앞뒤의 곱 3x 곱하기 4y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루트 12 xy인데 xy가 2죠. 그러면 2루트 얼마에 24잖아요. 6, 4, 24니까 2가 나가죠. 2가 나가니까 4루트 6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4루트 6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4y는 항상 4루트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3x랑 4y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까지 써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요번에는요. 합을 주고요.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양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것은 항상 2루트 앞뒤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거가 x고요. 뒤에 거가 9y잖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2루트 앞뒤의 곱 9xy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이라고 했어요. 12. 여기 3 나가죠. 3 나가니까 6 루트 xy가 되죠. 그렇죠? 그럼 6이 약분되고요. 2니까 자, 루트 xy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2죠. 2죠?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서 x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얘랑 같을 때예요. x랑 9y가 같을 때 성립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게 같을 때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랑 같아. 그러면 더해서 10이면 얘가 얼마고 6이고 얘가 6이잖아요. 그럼 x가 얼마예요? 6이고요. y가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되죠? 곱하면 얼마요? 바로 4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알면 조금 더 스피디하게 문제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런 게 기본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난해하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확인해 볼까요? 네, 필수 예제 5번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대표적인 변형 문제인데요. 자, 양수 조건 나왔고요. 우리한테 뭐 줬어요? 곱 줬어요. 곱 주고서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우리는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로서는 얘를 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서 3, 이렇게 곱해서 y분의 4x. 자, 이렇게 곱해서 얼마죠? x분의 9y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12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 건 숫자는 숫자니까요. 15라는 녀석은 조금 이따 따져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된 건 15 플러스 x분의 9y 플러스 y분의 4x인데 말이죠.
그럼 이 녀석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합. 그럼 x분의 9y와 y분의 4x는 합이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얘는 항상 2루트 앞뒤의 곱이니까 x분의 9y 곱하기 y분의 4x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4, 9, 36이니까 얘 얼마 되죠? 6이 1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12가 최소값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 12가 최소값인 녀석한테 15를 더해놨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이다. 근데 곱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라면 뭔가 변형을 통해서 합골로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2번 문제 봐보시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x 플러스 3이 양수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앞에 거나 뒤에 거가 되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뒤에 거네요. 그쵸? x 플러스 3분의 1이 있잖아요. 얘가 뒤에 거예요. 그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3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앞에 x의 개수가 얼마가 붙어 있어요? 4가 붙어 있죠. 그럼 4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2를 더 더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12를 따로 빼주면 될 것이고 우리는 요 녀석의 최대 최소만 확인하면 되겠죠. 얘의 최소값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녀석은 2 루트 4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3 x 플러스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약분돼서 얘 얼마예요? 루트 4니까 2가 나가서 4가 되는 것이죠. 얘는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것이죠. 예, 4.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4예요. 최소값이 4인 놈에서 12를 뺐으니 얘의 최소값,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얘가 같을 때예요. 알겠죠?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얘랑 얘가 같을 때예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요거는 코시 슈바르츠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뭐 이제 후대 사람, 뭐 전대 사람, 후대 사람인데 여하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부등식인데요. 대부분 고등수학 하, 공통수학 하 과정에서 잠깐 나왔다가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거의 안 나오는데 어쩌다 나옵니다. 어쩌다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 증명하기 전에 얘의 원리는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잠깐 증명해 볼게요. 잠깐 증명하고 확인해 보면 자, 이거 정리하시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되고요. 이 녀석이 넘어오겠죠. 이 녀석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얘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되죠. 그쵸? 여기서 이거 뺀 거죠.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러면 a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b제곱 y제곱이 없어져요. b제곱 y제곱이 없어지는데 a제곱 b제곱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실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y랑 bx가 같을 때 얘를 조금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b분의 y는 a분의 x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쓰는데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을 확인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눈치채는 방법은요. 실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 물어보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수 조건이에요. 얘는 실수 조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그랬을 때 우리한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죠. 여기 5라고 써 있고요. 여기 45라고 써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네, 그거의 제곱인 거죠. 자, 그러면 ax 플러스 by라는 녀석은 얘가 얼마죠? 얘 15의 제곱이죠. 예, 1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 15보다 작거나 1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풀면 요거 좀만 내릴게요. 다시 좀만 내리고 지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ax 플러스 by가 15랑 마이너스 15 사이예요.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1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한테 최소값 아니라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1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앞에 와 있는 거 여기 만약에 우리한테 뭐 3x 플러스 4y의 뭐 제곱이 코시부등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만 구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어떤 수들이 있으면 여기 네모와 세모 플러스 별과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모 세모 곱해서 이거 제곱이기만 하면 돼요. 얘와 얘를 곱했을 때 이거 제곱이 나오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는 3제곱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이면 그냥 여기에 3제곱 x제곱이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2가 있어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예, 16y제곱이 나와야 되죠. 이거 16y제곱이 나와야 되죠. 이거 제곱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8y제곱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서. 자, 그래서 앞에 거 곱한 것은 앞에 거의 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고 뒤에 거 곱한 것은 뒤에 거의 제곱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양 맞추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쓰다 보니까 x의 개수여야만 되고 y의 개수여야만 된다는 그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예,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핵심은 그것인데 그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이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4y 이 녀석은 뭐가 되죠? x제곱 우리한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있어서 얘랑 곱해서 이거 제곱, 얘랑 곱해서 이거 제곱 이 상태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0이라고 했고요. 얘가 얼마라고 했죠? 4, 16이니까 20이죠. 20이 제곱이에요. 이거 제곱부터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4y라는 녀석은 뭐와 뭐 사이가 되는 거예요? 20하고 마이너스 20 사이가 되니까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네. x의 개수분의 x가 y의 개수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여러분들 굉장히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더 이상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산술기하 평균 이외의 부등식 수학자 이름이 들어간 부등식 중에서는 거의 이 녀석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부등식이 많거든요. 절대 부등식이. 이 정도만 우리가 공부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연습 좀 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네, 활용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800m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우리한테 밭을 만든대요. 길이가 800인데요. 밭을 만드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됐나요? 예.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고 4개의 직사각형 구역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밭 전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밭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구하여라. 그럼 가로, 세로를 x, y로 둬야겠네요. 근데 요 구획할 수 있는 줄이 총 몇 개인 거예요? x가 2마리, 2x, y가 하나, 둘, 셋, 넷, 5마리. 그쵸? 플러스 5y가
얼마라는 거죠? 800일 때. 그쵸? 이 소리가 된 거죠. 그때 우리한테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밭의 넓이 x 곱하기 y잖아요.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이네. 곱의 최대값이네. 최대일 때 xy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길이니까 양수고 합을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이니까 빠르게 풀어볼까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을 때 성립이잖아. 얘 400, 얘 40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x가 얼마예요? x가 200? 그 다음에 y가 얼마예요? 8에 40이니까 80? 80? 그래서 x가 200m, y가 80m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게 구조가 보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렉트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2x 플러스 5y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것은 항상 2루트 앞뒤의 곱 10xy라고 동시에 써버릴게요. 최대값이 될 때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800이잖아요. 800. 약분하면 400이죠. 양변 제곱하면요. 양변 제곱하면 1600이 되나요? 아니죠. 16만이 되는 거죠. 400의 제곱이니까 16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xy가 되니까 xy 약분하면 16,000이 되는 거네요. 그쵸?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는 2x랑 5y가 같을 때 성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6,000이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xy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곱이 최대값일 때 xy 값 알아야 되니까 자, 2x가 5y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5y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5y를 대입하면 10y가 800이죠. 그래서 y가 80이 된 거고요. 5y에다 2x 넣으면 되죠. 2x. 그러면 4x가 얼마예요? 800이니까 x가 200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자마자 바로 답도 나오지만 이렇게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푸는 법도 반드시 익혀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